수요일 아침 반찬이죠.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자유학기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고사 부담 없이 진로 탐색, 또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어떤 건지 먼저 보겠습니다. 부터 교육부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데요.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은 1년간 토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중학기와 탐색, 연계학기를 경험하며 한 번의 지필고사만 치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일반 학기로도 연계한 중2 혁신자유학년제와 중3 맞춤형 자유학년제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학기제를 두고 교육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성적 하락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두 분,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자유학기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게 보고 계신 게 어떤 거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시험이 없다는 거. 그렇죠.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시험이 없는 1년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에 앉아서 생각나는 게 그때는 그렇게 읽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책 읽을 걸, 뭐 할 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요즘 우리의 학교가 공부의 고속도로잖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달리고 계속 질주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반가운 휴게소처럼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휴게소 같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냥 질주만 하던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면서 잠시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잠시의 자신의 딴 생각이 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잠시 알아보니까 1학기에는 주로 맛보기 체험 같은 걸 하고요. 견학도 한다는데요. 진로 적성을 통한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2학기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직접 현장에 체험학습을 나가고 4월에는 진로 적성 검사도 한다고 4월에 한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여학생이 선호하는 것과 남학생이 선호하는 게 다른데 여학생은 댄스 위주, 뭐 그리고 남학생은 뭐 실내 스포츠나 또 과학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자유학기제? 저는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목공 작업도 하고 흙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거를 같은 학교는 다니는데 학년이 안 맞아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았던 부분은 시험을 안 보는 거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시험을 안 보는 건 정말 부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있다는 게 막 늘어져 있거나 막 맨날 PC방 가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생각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했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이 아이들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험만 줄여줘도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내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시험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게 이 자유학기제 어떤 취지인데요. 두 분은 그러면은 이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좀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나종희 씨? 네, 저는 찬성인데요. 지난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을 그러니까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을 우리는 대학 수학능력 평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나 된다고 하잖아요. 외국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설마 어떻게 대학교를 80%나 갈 수 있어? 니네 나라 이상한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가는 곳이 대학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떠밀려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는 학생 12년을 노예 12년과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달려와서 맞이한 수능의 날에 또 학생들이 무슨 과를 가야 하지 하고 네. 고민을 하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업 잘 되는 과를 가야지. 아니면 너 점수에 맞춰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꿈과 개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뿐인데요. 그들이 처음으로 원하는 공부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도 뭘 해야 할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만을 바라보면서 공부했기 때문인데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이들에게 정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라도 학생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자유학기제가 좀 더 알차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세환 씨는 어떤 의견? 예, 저도 그 시험 위주에서 벗어나는 거는 대찬성을 합니다. 네. 그 시험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그 지금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줄을 세우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좀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대로 준비는 좀 잘 되어 있진 않은데 그 취업에 대해서 아니면 직업에 대한 그 체험학습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좀 또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예.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부모들 반가워할 수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세환 씨도 뭐 연배가 비슷하니까 뭐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진로에 20년 대한 전이요. 20년 아, 예, 전. 20년 정도 됐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본인의 꿈보다는 본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꿈들을 내 꿈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세환 씨도 선배로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수능을 보고 원서를 쓸 당시가 네. 98년도였어요. 그때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원서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자기가 원서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쓰는 거죠. 토목과를 가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경기 부양을 하려면 이제 토목 사업, 토목이 뭔지도 몰랐는데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할 거래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질 거다 해서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서를 썼고 대학교는 막말로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별 생각 없었어요. 예. 그냥 내 점수가 이 정도니까 이런 학교에 가나 보다 하고서 그냥 썼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딱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정해놓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오던 친구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목표가 딱 정확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보다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듣더니 그 대학보다 약간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 근데 중요한 건 과를 전혀 상관없는 과로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때도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왜 저러지? 자기가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과에 갈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 친구가 연락은 안 하지만 어떻게 지낼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은 듭니다. 그럼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나종희 씨는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지금 한창 진로에 네.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나이일 것 같은데 그렇죠. 몇 학년이죠?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예. 제 아이들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끝낸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처음부터 뭐 검정고시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게 됐고 아이들이 해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2013년도 말에 귀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상담을 좀 했는데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 학년씩 낮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한 학년씩 낮추라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이들의 의견에 존중을 했고요.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했고 그래서 끝내고 지금 아주 긴 자유학기제를 스스로 누리고 있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제 남편이 사물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해외에서도 계속 가르쳐서 공연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계속 공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너심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도 선정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도 공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선정한 거리 예술 아티스트로 선정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대학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니네 뭐 한종대나 뭐 어디 예술대학 쪽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또 아니래요? 좀 더 예. 더 탐색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요즘에 뭐 숲속 체험하는 뭐 숲해설가 과정 10주 과정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재즈 아카데미에서 큰 아이는 드럼을 배우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지금 기타에 몰두해가지고 기타에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저녁에 또 강남의 어떤 재즈바에서 예. 같이 예술 아티스트들하고 잼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의 온 가족이 9시까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네. 엄청난 진로 탐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했어요. 이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네, 조준 네, 씨. 네. 아주 올바른 의견이었어요. 근데 용기가 좀 많이 필요했을 것 네.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학부모들이 와, 너무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런 동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굴러왔던 그런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 동조화가 돼서 거기서 발을 빼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꿈을 찾고 끼를 펼칠 수 있는 이런 활동, 자유학기제라든지 뭐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해보겠다는 이런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지 나준 씨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인수중학교가 있는데 자유학기제 우수학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학생이 선호하는 거는 주로 스포츠나 과학 프로그램이었고 여학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댄스를 원한대요. 아무래도 걸그룹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그런 체험하는 게 있는데요. 네. 중간중간에도 계속 사전 심사를 해서 풀 메이크업도 해주고 스튜디오 사진 촬영도 하고 네. 음원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는 친구들에겐 연예인 권유도 받고 해서 이게 너무나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학부모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그 학부모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무리 학교에서 시도하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돌린다면 네.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많이 설득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정말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부모와 학생이 함께 자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네. 그럼 김세한 씨는 어떤 걸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여행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 뭐 몇 시간 체험하고 오고 체험도 아니에요. 그냥 부스 막 차려져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뭐 그 직업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뭐 한 학기를 잡든지 몇 달간 거쳐서 여행을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한 10명 이내로 되는 소수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좀 구해가지고 자기들이 돈도 좀 모아보고 계획도 직접적으로 세워보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가 되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좀 통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자기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어도 당연히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여행 프로젝트를 좀 더 좀 심도 깊게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대학생들도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학기제, 뭐 진로 탐색을 한다는 부분에서 기대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요즘 같은 현실에서 이렇게 공부보다 진로 탐색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육 현실에 가능하냐, 맞겠냐라는 우려들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종희 씨?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계획만 하고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 아무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무조건 시행을 해서 네.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이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통화했던 그 인수중학교 담당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는 정말 헤매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곳은 가면 안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뭐랄까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상업적인 그런 곳도 있었고 예. 뭐 한꺼번에 30명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5명만 가야 되고 뭐 2명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학부모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학부모들이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해요. 촬영도 하고 그리고 안전지도도 해주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전 활동할 때마다 또 참여하는 아이가 있고 모든 활동을 다 참여하는 학생이 있고 또 아니면은 활동을 할 때마다 계속 안 하는 친구가 있대요. 한 반에 30명인데 한 2-3명 정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건 뭐 당연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교육부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교육부가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이렇게 힘겹게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여기까지 2013년에는 연구학교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에는 희망학교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학부모의 입김이 너무 세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학부모님들의 이런 것들에 정말 의지를 굳건히 해서 이렇게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자유학기제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저는 그 학생 복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저희가 그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았잖아요. 근데 예. 일단 실시를 하고 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저는 지금 훨씬 더 많다고 생각도 들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지라는 게 처음에 받을 때는 좀 꺼려지고 이거 너무 세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 하고 보면 좋은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더 나은 복지를 꿈꾸게 되고 또 세금 내는 것도 아깝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이 자유학기제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이 학습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고 좀 뭐 공부를 잘 안 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도 네. 하게 마련인데 주위 어떤 해당 학부모님들의 뭐 반응 아시고 계시나요? 네.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왜 학부모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주로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부모들인데 자유학기제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시험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고 늘 기운이 없던 우리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내가 찾아다니면서 아이하고 손잡고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나 좋고 또 그 와중에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서 아이가 뭐 고등학교를 뭐 어디를 갈지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었고요.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아까 말한 그 친구는 과학고를 갈지 공고를 갈지 결정을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공대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엄마 나는 공대를 가면 안 되겠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과학고를 가기로 결정했다고. 예. 이분은 노원구 자유학기제 학부모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이가 아닌 학부모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가 공부는 안 시키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반대하는 어머니들이요. 네, 학교에 공부 안 시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자유학기제를 경험해보지 않은
초등학교 학부모,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된 학부모들이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내놓아도 결국엔 사교육화되어서 사교육 시장 배만 불려준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중학교 1학년을 경험하지 않고 자유학기제를 넘어간 중학교 2, 3학년 부모였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김세환 씨는 혹시 주변의 반응 네, 보셨나요? 저도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번에 학생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하게 되면 자율학기제를 계속 참석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100% 다 참석 예. 계속 할 거다.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 역시 부모님이었어요. 아하.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하신대요. 아. 자유학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인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시키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당연히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하지만 공부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 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니까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사교육 현장이 또 득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나중에 씨? 네, 아무래도 그 학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니까 학원이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랬는데 막 웃으시면서 정반대다.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시키면 좋겠냐 이러면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해요. 네. 네. 그렇군요. 김세환 씨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전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면 시행도 학년을 나누지 않고 딱 전체 다 학년을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 다 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면 예. 우리나라 상대평가잖아요. 그 상대평가에 많은 영향 그래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네. 너무 선행학습 하니까 1학년 때 그렇게 자유학기제 하다가 2학년 올라갔을 때 또 적응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할 테니까 선행학습을 미리 시키는 부모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 자유학기제가 철저한 준비가 없이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김세환 씨? 제가 사실은 그 라디오를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라디오 관련해서 이 자율학기제 관련한 체험학습 그 공간에서 한번 라디오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섭외가 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참가는 해보고 결정하겠다 하서 참가를 하러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한 2-3시간 아이들이 이제 머물다 가는 건데 너무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네. 이거 아이들한테 솔직히 이거 아이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건가? 아. 왜냐하면 돈을 받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서 또 이걸 연결해 주시는 분들도 돈을 받고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체험학습 학원 되는 거 아니야? 아. 학원이라 그러면 또 책임감 지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1년에 한두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왔다 가잖아요. 형식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똑같은 프로그램 그냥 하나 가지고 뺑뺑이 돌리듯이 계속 예. 돌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자신도 그랬지만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예. 그냥 와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네. 이런 어설픈 직업 체험은 솔직히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학생들이 좀 더 토론이나 심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예. 막 밖으로 무조건 체험만 다니게 하지 말고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씨 정리해 주시죠. 네, 자유학기제는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니만큼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대입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전체에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전면 폐지되지 않고서는 어떤 좋은 제도를 내놓더라도 학부모들은 다시 그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원을 찾아다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학기제 대비 내신 특강반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 탐색 강의라는 또 그 사교육이 등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누리는 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교육부와 학교가 바뀌려고 새로운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회하고 학부모가 바뀌어야 될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학 입시 제도까지 바뀌면 너무 좋겠죠. 단순히 성적으로 뽑는 그런 대학이 아닌 정말 학생들이 원해서 가는 곳. 저는
생각해보면 그냥 대학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힘들까, 이렇게 많이 번창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대로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종희 씨, 김세한 씨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